미국 미네소타 북부에 바로 이웃해서 살아온 두 오지부의 부족이 있습니다. 네드레이크와 리츠레이크. 정말 형제나 다름없던 부족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두 부족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버렸습니다. 한쪽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100% 지켜냈는데 다른 한쪽은 거의 모든 땅 95%를 잃어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단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드레이크 부족에 로저 조데인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분한테는 좀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꼭 바로 옆에 있는 리치레이크 보호구역을 통과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차를 세우고 운전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잠깐 나가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말해봐. 그럼 운전사는 아름다운 호수랑 멋진 별장들을 보고 막 칭찬을 했겠죠. 그럴 때마다 조데인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내 눈에는 백인들만 보여. 저 사람들이 여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 그에게 리츠레이크의 풍경은 그냥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땅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경고였던 거죠. 그 경고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레드레이크 부족은 자신들의 땅을 단 한 평도 잃지 않고 100%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인 리치레이크는요, 부족이 소유한 땅이 5%도 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이웃한 두 부족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땅을 잃어버린 쪽 리츠레이크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츠레이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에요. 호수랑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름만 되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한 휴양지거든요. 근데 이 화려한 풍경 뒤에는 아주 깊은 그늘이 있습니다. 이 관광산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은 대부분 외부인들, 그러니까 리조트 주인들 주머니로 들어가요. 정작 이 땅의 진짜 주인인 리츠레이크 부족민들은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 그게 바로 땅에 있었던 겁니다. 두 부족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19세기 후반에 미국 정부가 들고 나온 하나의 정책, 토지 분할 정책이었습니다. 토지 분할 정책. 이름만 들어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부족이 다 같이 소유하던 땅을 이제 가족별로 딱딱 나눠줄게. 각자 농사지어서 개인 재산도 갖고 문명인처럼 살아봐. 뭐 이런 거 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아주 교묘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건 약속은 정말 달콤했어요. 스스로 돈 벌어서 우리 미국 사회에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개인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고 남는 땅, 이른바 잉여토지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들을 백인 정착민이나 벌목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결국 이 정책은 원주민의 자립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가장 세련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위기의 순간 정말 혜성처럼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홀 인 더 데이 2세.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지도자였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오지부의 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다 죽는다. 하나로 뭉쳐서 나라 대 나라로 미국 정부랑 협상해야 한다. 이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1868년 이 위대한 꿈이 정말 허무하게 꺾이고 맙니다. 미국 정부와 마지막談判을 지으려 워싱턴으로 가던 길에 그가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만 거예요. 구심점을 잃어버린 오지부의 부족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결국 토지 분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리치레이크였던 거죠. 자, 리츠레이크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북쪽에 있던 레드레이크는 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뒤 그들에게도 똑같은 토지 분할의 압박이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89년 7월 드디어 미국 정부 대표단이 레드레이크에 들이닥칩니다. 이들의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웠어요. 모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꺼지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개인한테 땅 나누는 안을 받아들이던가 둘 중 하나를 골라.
하지만 레드레이크의 지혜로운 추장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이 끈질긴 압박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협상의 중심을 딱 잡아준 인물이 바로 80세가 넘은 노장, 마다가논인 추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죠? 나는 토지 분할 계획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소. 그에게 땅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신성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념 하나가 레드레이크의 미래를 통째로 구한 겁니다. 협상 마지막에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추장들이 미국 대표 헨리 라이스한테 동, 서, 남북 사방을 향해 돌아서서 맹세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풀이 자라고 강물이 흐르는 한 이 땅을 영원히 레드레이크의 것으로 남기겠다고 말이죠. 이건 그냥 종이에 사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하늘과 땀을 증인으로 삼는 신성한 의식이자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받아낸 거죠. 결국 미국 대표단은 토지 분할을 포기하고 호수 주변의 핵심 땅은 부족 공동 소유로 남기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낸 약속인데 과연 그 신성한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헨리 라이스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의회에 제출한 지도는요, 그들이 약속했던 그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호구역의 북동쪽 모퉁이가 교묘하게 잘려나간 위조된 지도였던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였어요. 이 일 때문에 레드레이크는 소중한 땅의 일부를 빼앗겼고,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0여 년 전에 내린 이 결정적인 선택이 오늘날 두 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각자 처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땅을 지켜낸 레드레이크는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해요. 자치경찰도 있고 법원도 운영하죠. 그리고 부족이 직접 관리하는 수산업으로 경제적인 자립도 이뤄냈습니다. 반면에 땅의 95%를 잃은 리치레이크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많고 지역의 가장 큰 돈벌이인 관광업의 이익조차 대부분 외부인에게 돌아가고 있죠. 결국 땅의 소유권이 곧 주권이었던 겁니다. 레드레이크는 미국에서도 몇 남지 않은 폐쇄 보호구역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원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살거나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외부 간섭 없이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어쩌면 리치레이크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힘입니다. 그렇다고 리치레이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은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조약으로 보장받은 사냥하고 물고기 잡을 권리를 지키려면 사냥감과 물고기가 사는 숲과 강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나 숲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야생쌀에게 사람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줘서 파이프라인 같은 개발 사업으로부터 조상의 땅을 지키려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저항 방식 아닌가요? 한 원주민 법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 1491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주권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레드레이크의 인디아즈 니타위기잉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잘하는 곳이라는 뜻의 오지부의 말이래요. 이름 정말 예쁘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조상들의 언어로 노래하고 130여 년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바로 그 땅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건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미래가 자라날 토양, 그 자체였던 거죠. 두 부족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